자, 지금부터는 국내 시장 투자 전략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이 참 애매하고도 또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고용 지표 가운데 두 번째 타자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됐는데 지난주보다 좀 줄어들면서 안정감을 찾나 싶었는데 갑자기 오늘 저녁에 발표될 고용 동향 보고서를 앞두고 민간 보고서에서는 고용 열기가 식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의견이 약간 갈리죠. 그리고 테슬라는 또 자율주행 이슈가 나오면서 4% 넘게 급등한 반면 브로드컴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에 시간외에서 5% 그리고 지금은 7% 가까이 빠지면서 급락, 그 낙폭을 더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애매한 상황 우리 시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죠. 반도체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에서 좀 반등이 들어오나 싶었는데 돌연 삼성전자 7만 원 선을 깨고 이제 6만 전자로 추락을 했고요. 자동차도 미국의 성적 좋았다곤 하지만 주가는 왜 이렇게 못 가는 걸까요? 그나마 시장에서는 게임주 그리고 카지노나 딥페이크, 쿠팡, 양자, 암호 같은 테마성을 중심으로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봤더니 양자 컴퓨터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 미국이 규칙을 좀 세웠는데 이런 면제 국가에 우리나라 포함이 되지는 않는다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승인을 요청하면 좀 들어주겠다, 허용을 해주겠다라는 애매한 또 스탠스를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제 또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변동성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듯 보입니다. 자, 결국에 시장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매한 상황에서 확실한 지표인 고용을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 확실하게 좀 투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 수치를 중심으로 좀 키워드를 뽑아내봐야겠습니다. 자, 어제 그리고 그제 이어서 우리가 또 수치 가운데 하나 확인할 수 있었던 큰 성적표가 있었죠. 바로 8월 완성차 성적표가 나왔는데 보시면 국내외도 그렇고 해외까지 판매 대수가 줄어들면서 현대차 주가를 끌어내리는 그런 악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게 뜯어봤더니 이 해외 중에서 중국이라든지 유럽 쪽의 매출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미국은 역대 8월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표를 기록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동력이 된 원인들은 결국 아이오닉 5나 산타페 같은 어떤 친환경차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은 조금 친환경차 쪽으로 좁혀가면 될까라고 안심했는데 또 그러기는 일렀던 게 돌연 해리스가 조금 스탠스를 변경한 듯 보입니다. 물론 본인 직접의 워딩은 아니고요. 해리스 캠프에서 전기차 의무화를 지지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힌 건데 공화당 후보인 벤스 의원이 자꾸만 해리스가 모든 미국인이 전기차를 소유하는 걸 강제하길 원한다라고 연설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발언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저 그냥 덮고 갈 만한 문제인지는 좀 생각이 필요하죠. 왜냐, 지금 48대 한 47로 두 후보의 지지율이 격차가 굉장히 박빙인 상황에서 스탠스를 기존과 좀 다르게 경합주를 앞두고는 바꿀 수도 있다는 리스크, 우리는 충분히 감안해야 할 때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기차도 애매하고 내연기관은 아닌 상황에서 어디를 볼 수 있을까요? 에어백이 될 수 있는 곳, 바로 하이브리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내수도 그렇고 유럽 시장도 부진한 상황에서 미국 쪽으로 캐파를 확실히 늘려야 한다는 건 팩트죠. 그러나 미국 경기가 지금 다시 침체 내러티브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고 아직도 고용도 확인되지 않았죠. 이런 상황에서 대선 리스크까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요인도 분명하단 겁니다. 때문에 이 중간에서 뭔가 좀 요충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하이브리드라는 건데 하이브리드 잘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들 바로 금리 인하라는 가장 큰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나서도
그리고 하이브리드가 잘 팔리는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주가 이제 확실하게 상방으로 틀고 갈 수 있는 주가의 어떤 반등의 트리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좋다라고 하는데 주가가 좀 못 가는 이유 바로 확인할 것들이 남아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정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자, 이런 측면에서 연결고리를 좀 찾아보자면 전력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전력 쪽도 마찬가지로 AI 밸류 체인으로 묶이면서 아주 같이 급등을 하다가 갑자기 거품론이 부각되자 주가가 완전 많이 지금 나락으로 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빠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전력 수요는 앞으로 2배 넘게 증가할 것이고 또 교체 사이클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도래했기 때문에 앞으로 북미나 유럽 쪽의 수주를 바탕으로 주가는 튼튼하다. 아직 슈퍼 사이클이 죽지 않았다라는 의견이 더 팽배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력기기 마찬가지로 완성차 이 하이브리드 쪽과 함께 확인해야 할 수치가 있을까요? 이것이 있다면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트리거 포인트가 될 것인지 이 부분 무엇으로 보시는지 잠시 뒤에 전문가로부터 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수치, 또 성적표 또 다른 섹터에서도 나왔는데요. 바로 조선입니다. 보시면 8월뿐만 아니라 1월에서 8월까지 전 세계 누적 수주량도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보면 중국, 우리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이유는 선종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었지만 고가의 선박을 위주로 포지셔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은 선박을 위주로 선별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메리트도 대형 조선사에만 좀 국한이 된 것 같습니다. LPG 같은 기술력이 높은 것들을 충분히 캐파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반면에 중형 조선사의 경우에는 기술력도 그렇지만 중국에서 한 10에서 15% 낮게 가격을 책정해서 수주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격 경쟁력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을 어제 나온 기사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방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형 조선사 가운데 하나인 HD 한국조선해양이 또 LNG 링커 벙커선에 대해서 또 수주 계약을 따낸 건데 역시나 대형사에서는 일감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고 앞으로 수주 여력도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나 어제 저희가 살펴봤듯이 한 가지 리스크는 있습니다. 중국의 1, 2위 선박 그룹이 합병을 하고 이제 70조 규모의 초대형 조선사가 탄생하면서 그동안 그들이 갖고 있던 저가 포지션에서 고가 쪽으로 조금 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를 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보시면 대형 조선사도 그렇게까지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조선 하반기도 밝다라는 건 결국에 그나마 희망이 있는 대형 조선사를 말을 하는 걸까요? 컨테이너선, 해양 플랜트, 또 특수선까지 가능한 대형 선사만 우리는 봐야 하는 건지 그러면 중소형 쪽은 기자재 쪽까지 좀 다른 전략이 필요할 건지 이 부분도 잠시 뒤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는 확인해 봐야 할 수치들도 점검해 보시죠. 가장 먼저는 다음 주 현지 시간 기준으로 월요일 아이폰 신작이 출시가 되는데 애플 측은 이번 아이폰이 대흥행을 할 걸로 예상을 하면서 판매량을 이미 10% 넘게 잡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정말 시장의 반응이 좋은지는 이제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이니까 우리나라 기준 화요일쯤에서 확인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현지 시간 화요일에는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 간의 대선 토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48대 47로 지지율이 굉장히 박빙인 상황에서 과연 이 토론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대선 트레이드, 급물살을 탈 것인지도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는 CPI죠. 아직까지 컨센서스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FOMC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가 지표이기 때문에 역시나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추석 지나고 나면 FOMC 그리고 일본의 은행, 중앙은행 회의, 통화정책회의도 예정이 돼 있죠. 참 확인할 것들이 많아 보이는 다음 주입니다. 자, 다음 주에서는 어떤 수치를 기반으로 우리가 또 접근을 해볼 수 있는지까지도 잠시 뒤에 점검해 보도록 하죠. 끝으로 그 밖에 플러스 알파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브로드컴 실적이 나왔는데 앞으로 가이던스 역시나 하회했고 또 특히나 반도체 매출이 잘 나오긴 했지만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낮게 나오면서 그 전망치 하회에 대한 실망감으로 지금 현재 주가 시간외에서 한 7%에서 10% 가까이 좀 빠지고 있다라는 점 살펴봤고요. 그리고 자동차는 이슈가 참 많습니다. 테슬라에 이어서 오늘 정부도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할 거기 때문에 화재 관련해서 전기차 관련해서 수급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힌트를 좀 얻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밖에 자율주행이라든지 수소차 이제 하이브리드에 더해서 지금 차종별로 조금씩 뭐랄까 이슈가 많아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자동차 섹터 잠시 뒤에 좀 본격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고요. 끝으로 옐런 장관이 이제 FOMC 앞두고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는 전문가들과 함께 시장 얘기 나누러 가겠습니다.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 앞두고 있습니다.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이화진 과장, M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와 함께 힌트 찾아가 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조금 전에 또 따끈따끈한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오늘 성적표 특집이네요. 브로드컴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거의 가이던스 하회에 대한 실망감이 더 큰 것 같고 반도체는 그래도 잘 나왔지 않습니까? 전망치가 너무 높아서일까요? 최근에 나왔던 퀄컴이나 아니면은 이제 네. 애초에 아마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나 이런 쪽에 대한 뭐 수요나 AI 관련된 이슈들은 뭐 2분기 실적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감은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브로드컴의 실적의 부진이 뭐 반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어제도 이제 관련된 세미콘 2024에서도 나왔다시피 물론 이게 AI 수요에 대한 얘기들, 물론 여기 2025년, 26년까지는 2배 성장이 가능하고 그 이후까지는 연평균 성장률을 30% 계속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발표한 자들이 대부분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해외에 있는 이제 대부분 이제 IT 전문 업체들이 좀 얘기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가이던스 하향을 한 업체들도 이번에 뭐 특히 메타나 특히 AI 수요가 조금은 거기에 대한 우려를 좀 표시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충분히 3, 4분기에 대한 우려는 결국에는 블랙의 가속기가 빨리 되느냐에 따라서 물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전선왕 대표도 향후에 AI 수요는 계속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단순히 1, 2개월 정도 좀 연장됐을 뿐이지 지연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그 이후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는 계속 꾸준히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한 만큼 브로드컴 자체적인 흐름도 조금 오늘 시장에서 영향을 받겠지만은 결국 컴컬에서 나올 그런 흐름들은 조금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콜까지는 조금 지켜보자라고 약간 열어두셨네요. 좋습니다. 저희가 마저 확인을 하고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슈가 요즘 왕왕 나오고 있는 완성차 쪽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이브리드 쪽은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시장에서 진즉에 들려왔었는데 현대차는 주가 왜 이렇게 못 갈까요? 미국 판매량도 좋았잖아요. 네, 지금 하락은 어떻게 보면 CEO 인베스트데이 이후에 좀 새로운 효과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북미 판매량도 계속 증가하고는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사실 공급이 어느 정도 과잉되는 모습도 있고 그 재고를 풀기 위해서는 딜러들에게 인센티브 지급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영업이익 마진 자체가 크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근데 하반기 전략 자체가 점차적으로 8월 달 판매량이 올라오면서 인센티브 지급액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좀 기아랑은 조금 다른 추세이긴 하지만은 인센티브가 감소되고 있고 재고 물량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해소되고 있는 측면에서 하반기에 투싼이나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도 이제 현지 생산을 통해서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은 줄어들고 판매량이 올라가게 되었을 시 그에 따른 효과는 더 커질 것을 보이고 있는데 앞에서 아까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은 9월 19일에 만약에 FOMC에서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이제 자동차 구매 심리에 대해서 네. 그냥 할부금리죠. 할부금리가 다운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비 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네.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판매량에 대한 기대감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자동차가 최근에 좀 증시 좀 폭락에 따른 만약에 급락이 나왔으면은 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은 인센티브 지급액이 좀 감소된 네. 영향으로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리고 4분기는 금리 인하 영향으로 자동차 수요 회복에 대한 어떤 그런 이펙트까지 노려볼 수 있다. 앞으로가 훨씬 밝다라는 거는 맞네요. 그렇죠. 자, 그럼 현대차는 기대해 보겠고, 그러면은 우리가 중소형단에서는 어떤 기업들 봐야 될까요? 역시나 하이브리드에서 그렇죠. 힌트를 얻을까요? 우리가 올해 초반부터 하이브리드가 수요가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네. JP모건 아담 조나스 애널리 얘기를 했습니다. 전기차가 빨리 회복을 못하는 이유는 결국 인프라가 문제가 있다. 적어도 한 26년까지는 이 추세가 조금 슬로우하게 올라갈 것이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 그럼 그에 대한 대체제가 결국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코리아 FT가 사실 주가가 굉장히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이제 카본 캐니스터 실적이 올해 1분기 때 하이브리드 좋다면서 근데 실적이 생각보다 안 오르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대차나 기아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거의 70%, 80%가 다 현기차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베스터 데이에서 얘기를 했던 거는 결국 하이브리드 적용 모델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 향후에는 제네시스 쪽은 모든 차량에 대해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확대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향후에 매출 성장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는 코리아 FT가 가장 수급적인 면에서 가장 좋은 흐름으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는 하반기, 그리고 코리아 FT는 좀 짧게 볼 수 있는 중소형 주이긴 하지만 역시나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어떤 펀더멘털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자동차 관련해서는 또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 관련 대책 발표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잠시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엔 자동차 쪽으로 성적표를 보다 보니까 비슷한 결에서 의문이 드는 섹터, 바로 전력기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AI 붐으로 올랐기 때문에 반도체랑 같이 빠진다. 라고 하기에는 전력은 수요가 앞으로 견조할 것이다 라는 평가가 우세한데 주가 빠지는 거 보면 계속 들고 있기가 조금 그렇거든요. 네, 뭐 반도체도 그렇고 뭐 전력기기도 그렇고 업황 자체는 뭐 사실 나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뭐 특히나 LS 일렉트릭을 포함해서 HD 현대 일렉트릭도 지금 전력기기나 변압기 쪽은 지금 뭐 10년 만에 돌아온 슈퍼 사이클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업황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전부터 몇 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기술적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그런 대부분의 종목들의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이런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은 조금 많이 밀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뭐 추세 자체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지 못하고 고가에서 조금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좀 꺾이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데 이게 공통적인 모습들이 우리나라에서 좀 자주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뭐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산업적인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수급적으로 좀 뒷받침이 돼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 이게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 좋다라고 하면은 신규 매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신규 자금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서 하단을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가까지 올라가면은 좀 외부적인 리스크라던가 뭐 외부적인 환경이 불안정하다던가 불확실성이 있다던가 그러면 이제 좀 많이 올라온 종목들 중심으로 좀 차익 실현이 이루어지면서 하방에서는 받아줄 물량들이 따로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과대낙폭이 발생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도 그런 좀 과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그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여러 개가 많이 발표가 됐는데
좀 특징적인 게 미국의 투자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투자를 좀 줄이고 있고 신규 주문도 많이 줄었다라는 건데 일단은 신규 투자를 줄이고 있는 이유가 뭐 사실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우리 곧 금리 인하를 할 거고 이제 그런 과정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미루자, 그러니까 대선도 좀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투자를 좀 미루자라는 어떤 미국 안에서의 그런 의사 결정들이 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좀 주문이 미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수출 데이터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좀 둔화되기 시작을 하고요. 투자도 마찬가지로 좀 줄어들기 시작을 하니까 그러면 이거 수출이나 뭐 수익적인 측면에서 좀 타격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말씀을 드렸다시피 업황은 지금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들도 지금 계속해서 외형 확장을 이뤄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실적장으로도 봤을 때 이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지지는 좀 단기적으로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치 자체는 지금은 뭐 당장 뭐 어디서 바닥을 잡겠다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기보다는요. 일단은 조금 기다려야 되는, 관망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이 사실 대장으로서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좀 흐름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전에 만들어놨던 박스권 하단을 좀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HD 현대일렉트릭이 꺾이기 시작하면은 그 밑에 단에 있는 종목들은 다 같이 좀 무게가 많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변압기나 전력기에 관련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느 정도 이제 비중을 덜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바닥을 잡고 반등을 하는지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번에 이주연 대표께서는 LS 일렉트릭을 관심주로 주셨었지만 대장인 HD 현대 일렉트릭을 인덱스격으로 보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힌트를 주셨었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좀 궁금한 게요. 수요 앞으로 성장성은 확실히 담보가 되기 때문에 펀더멘털 측면에서 하방은 지지가 될 수 있지만 앞으로 상방으로 좀 추세 상승의 전환을 좀 기다려봐야 된다. 이것의 어떤 포인트는 수급이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자동차처럼 금리 인하 뒤에 우리가 회복 심리를 보자라든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트리거 포인트, 지표 같은 것들이 없을까요? 전력 쪽에서는? 일단은 수출 데이터 확인하셔야 수출 되고요. 데이터요? 매주 일단 10일 이후에 한 번씩 발표가 되는데 그때마다 최근에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8월 달 수출 데이터 잘 나오면서 이제 그동안 조정받던 거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반등하는 모습이 보였었습니다. 근데 뭐 전력기기나 변압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출 데이터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아무래도 수출 데이터가 조금 둔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도 좀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일단 수출 데이터가 좀 돌아서는지 그리고 증가폭이 좀 연속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면은 아마 좀 그 기회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어떤 데이터들을 확인해야 하는지 그 기준점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는 시간입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현대차 그리고 전력기기 대응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엔 조선 쪽도 짚어보겠습니다. 좋다고 하지만 의문이 드는 이유는 중국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사실 중국에 대한 성장,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네. 2008년도 그때 한참 슈퍼 사이클이었을 때 그 이후에 우리나라 이제 조선주들도 한 10년 넘게 좀 정체기에 있었는데 그 이유가 결국에는 중국 조선사가 이제 확장하게 되면서 결국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많이 좀 사그라들었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 물론 지금 상황에서도 지금 중국 물론 대부분 근데 중국의 수주가 한 80에서 90%는 보통 중국 국영기업에서 나옵니다. 다른 선주사들한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아까 1, 2위 말고요. 네, 그 일반적으로 물론 지금 최근에 작년부터 LPG 관련된 수주가 LNG 관련 수주가 계속 꾸준히 나오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그 선박 회사들도 이제 슬롯이 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좀 중국 쪽 간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도 우려하는 거는 만약에 지금 이제 선박을 건조를 하게 되면 대략 한 2년 반, 그러면 대략 한 26년이나 27년쯤에 중국 선박이 나올 건데 그나마 최근에 우리나라 조선소가 다시 활기를 폈던 거는 10년 동안 중국 거 써봤는데 중국에 대한 선박에 대한 그 뭐랄까요 퀄리티가 생각보다 조금 우리나라 조선사를 못 따라온다 이런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얘네들도 LNG선을 선박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게 나중에 26년 뒤에 나왔을 때 그에 대한 평가, 퀄리티에 대한 평가가 나왔을 때 향후에 수주 모멘텀이 어느 정도 중국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이 친구들은 저가 수주를 했는데도 어느 정도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그때에 대한 우리나라 이제 향후의 셔퍼 사이클에 대한 부분도 좀 네. 어느 정도 충분히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적인 면에서는 네. 어차피 2분기 때부터 대부분의 저성가에 대한 물량들은 이미 대부분 해소됐고 이미 고성가 위주의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실적을 다 보셨겠지만 당연히 마진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3분기, 4분기 적어도 26년까지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여기서 수주가 꺾이느냐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전력기기처럼 수주가 꺾이냐 여부가 지금 고점을 여부가 굉장히 좀 정해지는 수준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여기서 중국 쪽 물량이 갈 건지 아니면은 손종 다변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대한 물량도 들어올 건지 여부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주가 꺾이는지는 선종별로 조금 차별화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의 경우에는 컨테이너선이고 네, 맞아요. 우리가 LNG를 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씩 캐파를 확장하고 있는 게 컨테이너선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수주를 꺾이는지는 LNG를 기준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LNG 같은 경우는 사실 기술력 난이도가 높습니다. 예, 높기 예. 때문에 중국이 어떻게 보면 좀 쉬운 선박들을 그동안 많이 해왔던 측면에서 네. 이 기술력이 올라간 LNG 선을 선박을 했다는 것 자체가 더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라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대형 컨테이너 선도 원래 지난 연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건데 네. 솔루시 부족하니까 이게 지금 아. 최근에 중고 성과가 더 빠르게 올라왔다는 거는 선주사 예. 입장에서는 빨리 배가 필요합니다. 이게 보통 2년 반이 걸리는데 이게 4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는 이 상황이라면 안 되겠다. 우리 중국 쪽 조금 그거 수주를 맡겨봐야겠다라는 측면에서 최근에 컨테이너선이 좀 뺏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지금 당장으로는 여러 뭐 메탄올선 관련이나 아니면 대형 컨테이너선, PC선 이런 쪽으로 자꾸 수주는 계속 들어오는 측면이 네. 있다 보니까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 조선 3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현대중공업이나 한국조선해양이나 이쪽으로 조금 집중되고 있다는 네, 점. 네, 맞아요. 수준 목표가 이미 100% 넘었습니다. 그쪽은. 예. 문제는 아직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이 조금 뒤처지고 있다는 측면에 조금 차별화가 좀 필요한 사항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 3년 뒤에 밸류를 땡겨서 지금 당장은 괜찮다라고 예. 하는 거지만 앞으로 LNG 쪽으로 수주가 꺾이는지에 대해서 조금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말씀해주신 그 선사들은 거의 다 대형 선사거든요. 네. 근데 주신 탑픽을 보면은 현대 미포는 중소형이잖아요. 네. 근데도 괜찮습니까? 최근에 사실 이 회사가 조선 3사 대비해서 좀 늦었습니다. 계속 적자가 유지되고 있었고. 근데 2분기에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흑자 전환이 보통 대부분의 애널리스트의 컨센이 3분기 흑자 전환입니다. 근데 2분기 흑자 전환하게 되면서 그 이유가 슬롯이 빠르게 아까 말했죠. 중소형 선박이다 보니까 슬롯에 대한 회전율이 빠릅니다. 빠르고 저성가 물량들이 이미 다 해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PC선이나 탱커선이나 컨테이너선이나 빠르게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에 좀 주가에 대한 다른 조선 3사 대비해서 좀 분위기가 굉장히 네. 좋은 측면이 있다라고 했을 때 최근에 한 189까지 지금 올라왔는 신조선가 지수가 그렇다면 지금의 굉장히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수주가 요 최근에 하나둘씩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직은 조선 3사 대비해서 현대미포에 대한 분위기가 좀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조선은 충분히 중소형 선사들도 만들 수가 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아하, 좋습니다. 좋은 힌트 주셨던 것 같아요. 중소형의 경우에는 오히려 슬롯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빨리빨리 만들어서 실적에 또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점과 더불어서 개인적으로는 HD 현대미포는 또 HD 한조해 한국조선해양이 또 같이 있잖아요. 네, 그럼 맞아요. 묶여서 그룹주 차원에서 좀 튼튼하기 때문에 중소형 단에선 그나마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일 듯 보입니다.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다음 주 시장에서 어떤 수치를 확인해 봐야 할지 다음 주 전망을 좀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대선 있을 것 같고 아이폰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대선이 가장 큰 이슈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있는 미국 대선에서 어떤 좀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오가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여론은 아마 누가 당선이 될 거다 이런 좀 여론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누가 그 대선의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될지 이런 좀 무게가 실리게 되면은 아마 시장에서는 미리 그 대선 후보의 어떤 좀 정책주라던가 수혜주들 이런 것들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빠르게 일어날 거고요. 그래서 그 중심으로 좀 트레이드가 일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좀 다음 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또 불확실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조금 보수적으로 일단 지금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 주 대선 토론이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시장의 분위기가 잡히고 나서 조금 접근을 하셔도 또 충분히 괜찮으니까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사실 우리 시장 자체가 좀 상단을 강력하게 돌파를 해서 뭐 이전 전고점까지 갈 수 있는 막 그런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없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이죠. 오늘 이제 확인된 결과로는 지표가 이제 고용 지표가 별로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너무나 좀 많이 하회를 하는 그런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또 내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고용 지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려고 좀 시장에서는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단이 좀 제한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지수가 상단이 제한돼 있으면은 이제 그 안에서 좀 테마주들의 순환매가 좀 빠르게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테마주들 안에서 좀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는 괜찮은 네. 좀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내가 트레이딩에 별로 자신이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굳이 접근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뭐 매매 횟수나 뭐 이런 것들이 굳이 많이 늘릴 필요는 없는 시기이기도 하니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되 지금 시장에서는 모멘텀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업종들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 최근에 좀 시장에서 테마주로 많이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업종들 그리고 테마성 종목들이 대부분 다 공통점이 정부의 정책발 이슈라는 거였습니다. 최근에 뭐 전기차 화재 관련한 그런 종목들도 시외에서 좀 많이 오르는 모습들도 보였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STO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정책상으로 어떤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 정책을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테마성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밸류업 관련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밸류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좀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좀 장기적으로 어떤 모멘텀을 확보한 그런 업종이기도 하고 또 이번 달 안에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를 하겠다고 이미 예고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도 좀 관심 있게 보실 만한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을 드리면 되나요? 네, 관심주는 일단 W게임즈라는 종목인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 지금까지는 뭐 금융 관련한 그리고 증권 관련한 종목들 중심으로만 밸류업 관련주로 그렇죠. 이제 편입이 돼서 상승이 나왔었는데 사실 밸류업 지수를 생각을 해보면은 전체적인 섹터나 종목별로 이제 좀 분산이 많이 될 거고 네. 균형 있게 편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로 이제 다른 업종, 금융이나 뭐 증권 뭐 이쪽 제외하고 그 외의 업종에서 밸류업 관련한 좀 관심도가 높고 주주 환원에 대한 좀 의지가 있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아마 기대감이 유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W게임즈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W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이번 연도 안에 M&A 활용을 하지 않으면은 절반 이상 소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나름 좀 공격적으로 이제 밸류업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도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제 W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좀 해외 매출 비중이 많고 그리고 달러로 결제를 받기 때문에 고환율에 좀 수혜를 받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좀 환율이 많이 떨어져서 그쵸. 이 환율 효과는 조금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여전히 3, 4분기는 그래도 견고하게 실적을 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이 40% 정도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초점을 맞춰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주목할 만한 키워드로는 대선 후보 토론이지만 또 밸류업 지수 관련해서 키 맞추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W게임즈 한 포인트 체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 전망 살펴봤다면 오늘장에서 가장 좀 변동성이 클 섹터 무엇인고 하니 아무래도 간밤에 나온 외신에서 힌트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테슬라 자율주행 이슈도 있고요. 뭐 BMW는 도요타랑 같이 수소차 개발도 한다고 하고 정부는 화재 안전 관리 대책 오늘 자동차 대일까요? 그렇죠. 최근에 뭐 자동차 판매 데이터도 작았고, 뭐 어제 시간에서도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네. 결국엔 정책적인 모멘텀은 이건 전 단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과연 이게 현실화되고 수익성이 얼마나 올라오는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 쪽 테슬라 이제 FSD가 향후에 전기차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결국에는 이 시기가 점차적으로 빨라지고 추후에도 우리나라에도 테슬라 FSD 관련해서 테스트를 좀 할 것으로 또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때에 대한 투심 자체 그러면 그게 전체적으로 자동차 판매량, 전기차
수요가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테슬라의 최근의 반등이 결국은 분위기가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최근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였지만 좀 수급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점을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쪽으로요? 네, 자율주행이나 근데 자율주행은 좀 단기적인 요즘에 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 조금 뭐 실적이라기보다는 네. 조금의 요 최근에 좀 테마성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화재 관련해서보다는 수급이 조금씩 이동하고 있는 자율주행. 생각해보니까 인베스터데이에서 현대차도 로보택시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네. 미리 지금부터는 조금 봐도 유효하다라는 힌트까지 얻어봤습니다. 예, 자, 두 분과 함께하니까 오늘 장 그리고 다음 주까지 든든해지네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